무인기모함은 무인기를 주력으로 운영하는 항공모함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현재 무인기는 제공권을 장악할 만한 능력까지는 없기 때문에 아직 유인기를 운영하는 항공모함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각국의 무인기 개발 업체들은 가까운 미래의 전장은 무인기가 제공권을 장악하는 열쇠가 될 거라는 전망과 함께 무인기 캐리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인기모함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몇몇 국가에서 보유한 무인기모함들은 일반적으로 적당한 크기의 평갑하남에 무인기를 몇 대 올려놓고 무인기모함이라고 이름 붙인 것에 불과하지만 육상 못지않게 하늘과 바다에서도 무인전투체계는 더 이상 공상과 악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상상의 무기가 아니기에 대한민국 역시 한국형 경항모 사업을 무인전력 지휘 통제함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무인기 항모는 어떤 것이 있고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무인기모함 계획은 어떤 것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최초 무인기모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튀르키예의 아나돌루급 무인기모함입니다. 당초 튀르키예는 항공모함 보유 계획을 세우고 탑재기로 F-35를 낙점한 후 F-35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정부가 방공체계로 러시아의 S-400을 결정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소원해졌고 급기야 F-35 프로그램에서조차 퇴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튀르키예 정부는 상륙함인 TCG 아나돌루에 F-35가 아닌 바이락타르 등 자국산 무인기와 경공격기 등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처럼 반강제적으로 세계 최초의 무인기모함이 돼버린 TCG 아나돌루의 재원은 길이 231m, 폭 32m, 높이 58m, 배수량 28,000톤급 강습 상륙함으로 9,200제곱미터의 면적에 튀르키예가 개발한 스텔스 무인전투기 크질레마와 바이카르사의 TB3 무인기, 슈르제트 경공격기와 헬리콥터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부에는 14,000명의 병력을 수용할 수 있고 만재시 약 20노트의 속도로 최대 9,000해리를 이동할 수 있으며 작전에 따라 상륙정 및 수륙 양용차, 장갑차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태는 조잡하지만 민간 상선을 개조하여 무인기모함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란의 샤히드 바게리도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자국의 무인기모함을 통해 최대 60여 기에 달하는 무인기를 적절히 운영하면서 인근 해역과 근방 약소국들의 내륙까지 영향력을 전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자함 방공 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선 기반의 선박이기 때문에 평시엔 항행의 자유를 핑계로 약소국에 인접해안에서 정치적 위신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어지간한 강국과 대립했다간 장거리 미사일 몇 발이면 침몰 또는 대파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물론 종교를 등에 업은 이란으로선 정치적 위신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지정학적 위치상 이란을 섣불리 건드렸다간 국제무역의 주요 항모인 홍해 일대가 난장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란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란 정부는 그 효과에 만족했는지 상선과 화물선을 개조하여 이미 2척을 보유했고 추가로도 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르투갈의 주황이세 또한 공식 분류가 무인기모함은 아니지만 배수량 7,000톤에 평갑함까지 갖춘 다기능 해군 플랫폼으로 다양한 기능과 헬기 이착함까지 겸하는 함정으로 길이 94m의 짧은 항공갑판이지만 무인기용 경납고와 소형 드론 발사용 캐터펄트까지 장비된 함정입니다. 그 외에 헬리콥터용 경납고가 따로 있고 소형 보트 4척을 적재하며 30톤급 크레인과 과학실험실, 필요시 병원선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설비, 차량 진입용 측면문 등 실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곤 있지만 전문적인 무인기 항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해군 또한 신형 강습상륙함인 076형 강습상륙함에 고정익 UCAV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인기 드론 운영이 가능한 다목적 유무인 전력 지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함정은 유무인 항공기 동시 운영이 가능한 신개념 지휘함으로 2조 원대 예산과 2020년대 후반 진수 및 운영을 목표로 약 3만에서 4만 톤급 규모로 단계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사양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게 없지만 공개된 내용으로는 무인 항공기보다는 무인 수상함과 무인 잠수정 등의 운영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체적으로 제공권을 확보하기보다는 공군의 연안 제공권 하에서 수상 및 수중 무인 전투 체계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모함은
지상 발진 항공기가 도달하지 못하는 원양에서 항공력을 운영하는 함정이며 그 중에서도 핵심 능력은 제공권 장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공권을 장악해야 항공력을 자유로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까지 무인 항공기의 전투력은 저렴한 비용으로 지상 및 해상을 감시하고 타격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으며 각국에서 무인 전투기를 연구 중이지만 기술적 한계와 비용상의 문제로 유인 항공기보다 고성능을 얻기는 아직 힘든 상황입니다. 인간보다 싸고 가볍고 고성능인 비선형 컴퓨터가 아직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천조국 미국에서조차 아직은 무인기를 유인 전투기를 보좌하는 보도 전투기 역할로 개발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무인 전투기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인 공중급유기를 먼저 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직 무인기 모함으로는 적 항공모함에 맞서 원양에서 해상 제공권을 겨루는 용도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 항공력을 보유하지 못한 적 함대를 수색하여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정도의 운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무인기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항모처럼 최대한 넓은 항공갑판을 보유한 편이 향후의 발전성에 유리한지라 외형과 크기 면에서도 경항공모함과 구분하기 힘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 안보 환경의 변화, 특히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주변국의 항모 전력 증강, 미중 간 해양 패권 경쟁 속에서 지능형 무인 체계의 해상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항모는 한국 해군의 원거리 작전 능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어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주요 전략 해역에서의 작전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용이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